전쟁의 기술 제1부 자기 준비의 기술 제1장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라. 동지와 적 적인가 동지인가? 아테네 외곽에 살던 지방유지 크스노포는 30살 무렵이던 기원전 401년 봄에 흥미로운 제안을 받는다. 키루스를 위해 싸울 그리스 병사를 모집하던 중이었던 한 친구가 크세노폰에게 참가를 제안한 것이었다. 키루스는 페르시아 왕 아크타크세르크세스의 동생으로 페르시아 제국 여러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들을 징벌하고자 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오랜 앙숙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요청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80여 년 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 정복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투사로 이름 높은 그리스인들은 이제 누구든 몸값을 높이 쳐주는 쪽에 병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크세노포는 군인이 아니었다. 사실 그는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다. 개와 말들을 기르고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절친한 친구 소크라테스와 함께 철학을 논했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모험을 꿈꿔왔다. 이제 흠모하던 히루스를 만나 전쟁을 배우고 페르시아를 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전쟁 경험을 책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크세노포는 용병으로서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역사가로서 참여하려 했다. 그는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고 난 뒤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약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들이 키루스의 용병이 되었다. 그들은 돈을 벌거나 모험을 즐기기 위해 그리스 도처에서 모여든 오합지졸들이었다. 그들은 얼마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세 달쯤 지나자 키루스는 그들을 페르시아 깊숙이 끌고 들어가 자신의 진짜 목적을 밝혔다. 키루스는 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바빌론으로 진격하는 중이었다. 기만당하는데 화가 난 그리스인들은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지만 키루스가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자 금세 잠잠해졌다. 키루스와 아크타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바빌론에서 멀지 않은 쿠낙사 평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전투 초반에 키루스가 살해당하면서 전쟁은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순식간에 그리스인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졌다. 그들은 내전에서 잘못된 편에 가담해서 싸웠고 적개심에 찬 페르시아인들에게 포위된 데다 고향 땅은 멀고도 멀었다. 다행히 그들은 곧 아크타크세르크세스가 그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왕은 그들이 페르시아 땅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왕은 티사페르네스 사령관을 사절로 보내 용병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스로 가는 길을 호위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그리스인 용병들은 귀향길에 올랐다. 2400km가 넘는 기나긴 여정이었다. 행군 이틀째 그리스인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페르시아 군대가 제공한 물자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티사페르네스가 선택한 경로가 수상쩍었기 때문이다. 이 페르시아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났다. 그리스 사령관인 클레아르쿠스는 티사페르네스에게 부하들의 걱정거리를 전달했다.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클레아르쿠스가 중립지역까지 휘하 장교들을 대동해와서 회의석상에서 그리스인들의 신세한탄이든 뭐든 직접 전달하면 쌍방의 서로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티사페르네스가 말했다. 클레아르쿠스는 동의했고 다음날 부하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뜻밖에도 대규모의 페르시아 분견대가 그들을 포위해 체포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처형당했다. 한 사람이 탈출에 성공하여 그리스인들에게 페르시아의 배신 행위를 알려주었다. 그날 저녁 그리스인 야영지는 황량해졌다. 어떤 이들은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책망했다.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다. 몇 안 되는 이들이 탈출도 생각해보았지만 지도자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어떤 운을 바라겠는가. 원정 기간 내내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크세노포는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제우스의 천둥번개가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는 꿈이었다. 크세노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머리에 섬광이 스쳤다. 죽음이 우리 그리스인들을 노려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주저앉아 징징대고 절망에 빠져 말다툼만 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다. 어떤 목적이나 동기도 없이 오로지 돈을 위해 싸우고 동지와 적을 구별하지 못하니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상태나 진배 없다. 우리와 고향 땅 사이에 놓인 장벽은 강이나 산이나 페르시아 군대가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정신 상태다. 크세노폰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기는 싫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철학을 연구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알았으므로 만약 그리스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적들에게 집중한다면 더욱 기민해지고 창조적으로 변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페르시아인들의 야비한 배신행위에 집중한다면 그리스인들은 분노할 것이고 이 분노는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할 것이다. 더 이상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용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그리스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인식과 방향 제시다. 크세노폰은 제우스의 천둥번개가 되어 사람들을 깨워 길을 밝혀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살아남은 장교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페르시아인들과 일체의 교섭 없이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이제 목숨을 구걸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말자.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느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페르시아인들을 향해 쏟아붓자. 우리 선조들은 마라톤 전투에서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페르시아 군단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 결국 승리를 쟁취하지 않았던가? 우리도 선조들처럼 창의적이고 영감이 넘쳐야 한다. 마차를 불태워버리고 맨 땅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단 1초도 무기를 내려놓거나 우리를 둘러싼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느냐, 그들이 죽느냐 하는 결전이다. 누군가 얄팍한 사탕발림이나 해대고 유화책 따위의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우리를 현혹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 편에 설 자격이 없는 멍청한 겁쟁이임을 당당히 선언한 뒤 멀리 쫓아버려야 한다. 페르시아인들 앞에서 우리는 무자비해져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하나, 고향에 살아서 돌아가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테니. 그리스 장교들은 크세노폰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다음날 페르시아 장교가 찾아와서 자신이 페르시아 왕과 그리스인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크세노폰의 제안대로 그리스 장교들은 그를 신속하고 무례하게 쫓아버렸다. 이제 전쟁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사기가 오른 그리스인들은 크세노폰을 지도자로 선출했고 고향을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임기응변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자 그들은 지형에 적응하고 전투를 피하며 야간에 이동하는 방법을 빠르게 익혔다. 중요한 산의 관문을 습격한 뒤 추격당하기 전에 그 관문을 빠져나가면서 적을 성공적으로 따돌렸다. 그리스로 가는 길목에는 아직도 적의 부족들이 많았지만 겁에 질린 페르시아 군대는 이제 뒤처져 버렸다. 비록 몇 년이 걸리긴 했지만 그들은 거의 모두가 그리스로 생還했다. 해석. 삶은 전투와 충돌의 연속이다. 당신은 불리한 상황과 파괴적인 관계와 위험한 일들을 끊임없이 맞닥뜨린다.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크세노폰이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의 장애물은 강이나 산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장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졌다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동지와 적을 구별하지 못하겠다면 스스로를 책망해야 한다. 언제나 전투 직전 상황이라고 생각하라. 모든 것이 마음먹기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렸다. 관점을 한 번만 달리해보면 당신은 수동적이고 혼란했던 용병에서 동기가 충만한 창의적인 전사로 탈바꿈할 수 있다. 우리의 존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유아기에는 타인과 자신을 구별지음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발전시킨다. 타인을 떼밀고 거부하고 그들에게 반항하는 것마저도 정체성 발전에 도움이 된다.
당신이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인식하면 할수록 자기 정체성과 목적은 뚜렷해진다. 이러한 대립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안갚음해줄 적이 없다면 그리스인 용병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타인의 배신행위에 속아 넘어가도 운명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고 영락하여 애처롭게 눈물이 나자면서 허튼 소리를 하게 될 것이다. 적에 집중하라. 적은 당신의 갈 길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자일 수도 있다. 방해 공작이 부지불식간에든 눈에 띄게 이루어지든 적은 적이다. 또 당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신과 싸우는 개인이나 집단일 수도 있다. 멍청함, 독선적이고 점잖은 척하는 태도, 천박한 물질주의처럼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동지와 적을 구분하는 것이 야만적이고 구시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마라. 그들은 싸움에 대한 두려움을 그릇된 온정으로 숨기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당신이 궤도를 벗어나게 하려고 애쓴다. 그들 자신에게 고통을 안기는 바로 그 애매한 태도를 당신에게 전염시키면서 말이다. 일단 당신이 분명해지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타협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적은 당신을 인도하는 북극성이다. 그 북극성의 위치로 방향을 잡았다면 전투에 돌입할 수 있다.